시험지를 뒤집는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빨간 펜으로 크게 적힌 100점이라는 글자가 형광등 아래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교실 안 친구들의 시선이 이 아이에게 쏠리지만 아이의 표정은 담담합니다. 이 아이가 8개월 전에는 수학 23점을 받고 학교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냉장고에 100점짜리 시험지를 자석으로 붙이던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잘했어. 우리 딸이라고 멀리를 쓰다듬어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오자 숫자 대신 문자가 등장했고 식을 세워서 증명해야 하는 낯선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중학교 1학년 첫 시험에서 72점을 받았을 때만 해도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2학년이 되자 연립방정식이라는 벽이 나타났고 점수는 50점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3학년 첫 시험에서 23점이라는 숫자가 시험지 위에 찍혔습니다. 그날 아이는 시험지를 가방 깊숙이 구겨넣고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한 아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침몰의 현장입니다. 지난해 전국 150개 학교 6,35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32.9%가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3명 중 1명이 넘는 아이들이 수학 앞에서 백기를 든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면 그 비율은 40%까지 치솟습니다. 2021년 같은 조사에서 중3 수포자 비율은 22.6%였는데 4년 만에 10.3%가 폭증했습니다. 70명이 앉아있는 교실에서 10명이 수학 시간에 아예 펜을 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칠판에 적힌 공식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아이들이 뒷자리에서 조용히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도 경보등이 켜졌습니다. 중3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2.7%로 10년 전 5.7%의 2배를 넘었습니다. 도대체 중학교 3학년 수학에는 무엇이 있길래 이토록 많은 아이들이 쓰러지는 것일까요? 중3 수학은 5개의 거대한 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실수와 그 연산으로 무리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제곱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순간 많은 아이들의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관문은 인수분해와 2차 방정식입니다. 다항식을 쪼개고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여 해를 구하는 과정은 눈을 가린 채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근해 공식이라는 긴 수식이 칠판에 적히는 순간 교실 안에서 한숨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세 번째 관문인 2차 함수에 이르면 좌표 위에 포물선이라는 곡선이 등장합니다. 직선만 그리던 아이들에게 이 휘어진 선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언어처럼 느껴집니다. 네 번째 관문인 삼각비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생전 처음 접하는 이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5번째 관문인 원의 성질에서는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 그리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까지 기하학의 정수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5관문이 각각 독립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서 뿌리가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인수분해를 모르면 2차 방정식의 문이 열리지 않고 2차 방정식을 모르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읽히지 않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뒤에 있는 모든 것이 줄줄이 쓰러지는 도미노와 같은 구조입니다. 설문에서 학생의 42.1%가 수학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로 문제의 높은 난도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44.6%는 수포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기초학력 부족과 누적된 학습 결손을 지목했습니다. 아이들은 문제가 어렵다고 느끼지만 선생님들은 기초가 무너져서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극이야말로 비극의 핵심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3 수학은 3층짜리 건물과 같습니다. 1층은 초등학교 때 배운 사칙연산과 분수의 기초체력이고 2층은 중학교 1학년 때 쌓은 문자와 식 1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의 골격입니다. 3층이 바로 중3의 5개 관문입니다. 1층에 금이 간 상태에서 3층에 올라가면 건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때 분수의 나눗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아이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만나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 위에 2차 방정식과 삼각비가 쌓이면 아이의 마음속에 나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이 낙인이 한번 찍히면 좀처럼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천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80%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중학생 월 평균 사교육비는 49만 원이고 서울은 81만 2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학생 수는 해마다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해마다 불어나고 있습니다. 강남대로에서 고개를 들면 수학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학원 간판이 골목마다 빼곡합니다. 학원 입구 안내판에는 중3 선행반 모집 고1 대비 특별반이라는 글씨가 붙어 있습니다. 학생의 64.7%가 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고 이 가운데 85.9%가 선행학습을 경험했습니다. 주미 아이가 이미 중3 과정을 풀고 있고
중3 아이는 벌써 고등학교 수학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기초가 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높은 층으로 올라가면 건물은 더 빨리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세운 성에 층을 올리는 것과 같아서 비가 한번 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교사 10명 중 8명이 수학 포기 현상이 이미 심각한 단계라고 답했습니다. 교사의 60% 이상이 학교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조차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조차 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 그 아이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3점을 받고 울었던 그 아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아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놀랍게도 진도를 뒤로 되돌린 것이었습니다. 중3 문제집을 서랍에 넣고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꺼냈습니다. 어떤 날은 초등학교 5학년 분수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풀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지금 3학년인데 1학년 교과서를 펴면 어떡하느냐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묵묵히 무너진 1층부터 다시 벽돌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분수의 사칙연산을 다시 익히자 문자식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차 방정식의 원리가 잡히자 연립방정식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2층의 골격이 단단해지자 비로소 3층의 문이 열렸습니다. 인수분해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고 근의 공식이 외계어가 아니라 도구로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3점에서 100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은 약 8개월이었습니다. 매일 밤 기초문제집과 씨름하면서 친구들이 고등학교 선행을 나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조급함이 밀려올 때마다 아이는 책상 앞에 붙여놓은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종이에는 기초가 답이다라는 5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수학은 속도의 경쟁이 아니라 깊이의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만 달려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때로는 뒤를 돌아보고 기초를 다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실 벽에 붙은 수학 진도표에는 몇 월까지 어디를 끝내야 한다는 숫자만 빼고 갑니다. 하지만 그 진도표 어디에도 아이가 진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칸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달리라고만 말하면서 정작 신발끈이 풀려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3이라는 시기는 수학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갈림길입니다. 이 시기에 수학을 놓은 아이는 고등학교에서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고 대학 입시에서 선택지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기초를 다시 잡은 아이는 고등학교라는 더 높은 산 앞에서도 두 발로 단단히 서게 됩니다. 사교육비 29조 원 시대에 수포자 30%를 돌파한 이 모순이 묻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를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학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기초가 익지 않은 것뿐입니다. 뒤로 돌아가서 무너진 곳을 찾고 그곳부터 다시 쌓으면 됩니다. 부모님이 보고 계시다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선행이 아니라 더 단단한 기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학원 안내판에 특별반이라는 글자보다 아이 눈을 바라보며 어디까지 이해했니라고 묻는 한마디가 100배 더 강합니다. 다시 그 교실로 돌아갑니다. 시험지 위 빨간 100점을 바라보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8개월 전 23점을 받고 울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 한 방울 안에 8개월간의 기초 문제집과 새벽 책상 위에 지우개 가루와 기초가 답이다라는 종이 한 장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수학은 천재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영역입니다. 느리더라도 확실한 한 걸음이 쌓이고 쌓이면 중3이라는 거대한 산도 반드시 정상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 길 위에서 지금도 연필을 놓지 않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